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이번 시간엔 소비자 선택 이론의 응용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로서요. 조세와 소득 보조를 합친 효과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조세하고요. 소득 보조를 합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약간 줬다 뺏었다 요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세금을 걷어 가지고 조세로 거두는 거야. 근데 그러면 다시 100억을 지원해 주는 거야. 오케이? 쌤쌤 아니겠습니까? 근데 쌤쌤이 아니다라는 거야. 자, 우선 스토리를 볼게요. 인트로 한번 보시면 정부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조세라는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쵸? 텍스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선택을 유도합니다. 선택을 유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담배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담배 소비를 억제하는 방법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에다 세금을 때려요. 그러면 담배를 많이 필수록 세금을 그만큼 더 내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줄. 에너지를 아껴 쓰도록 만들기 위해서 석유가 들어가는 제품에 높은 세금을 때려요. 그래서 석유류 제품에 과세를 하게 되면 좀 담배를 덜 피고 석유 제품을 덜 쓰게 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근데 이런 선택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만 아니 담배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서민들이 또 많이 피기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석유류 제품, 휘발유 이런 거 거기다 세금을 많이 때리면 저소득층 입장에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니까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져요. 오케이? 나름대로 소비를 이렇게 줄이는 그런 목적은 있는데 약간 부담이 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측면이 있죠. 하나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거는 바람직해요. 근데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생계비가 증가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단락도 있는 것처럼 담배세를 부과한 다음에 담배 소비량 측면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보니까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부담을 많이 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래서 담배세 중과 이런 것들 여기서 세금을 거두는 거 있죠. 이 크기만큼 담배 소비를 줄이는 거야. 이건 이제 바람직한 소비로 소비를 억제하는 약간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의 효과가 있어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요. 저소득층의 부담이 커져요. 요거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 보면 그러면 담배세로 세금 거둔 거를 다시 이렇게 소득보조 방식으로 돈으로 돌려주면 어떻겠냐?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담배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여기 부담을 줄여주게 되는 거니까 괜찮은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가 있다고요. 자, 그 효과를 우리가 한번 분석하는 거예요. 149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예산선이 이렇게 있어. 거기 보시면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가격 할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선이 어떻게 돼요? 가격 할인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거꾸로 가격 할인이면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담배에 세금을 때리는 거니까 예산선이 반대로 작동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XJ에만 텍스를 부과합니다. 텍스를 부과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예산선의 기울기를요. 요거를 만약에 P0라고 하면 요게 이제 가격이 비싸지게 되니까 요거는 P1이라고 할게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P0라는 것은 지금 뭐라고 쓴 거냐면 담배 가격 X랑 다른제와의 가격. 이 수평축이 담배야. X가 담배 소비량이고요. 수직축은 담배 이외에 나머지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다른 상품, 이걸 컴포지트 복합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P1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여기 PXJ에다가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XJ에다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울기는 당연히 가파르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선택점이 거기 보시면 2 프라임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래서 무차별 곡선이 여기를 지나가게끔 이렇게 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여기가 I1이야. 자, 보조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요. 보조의 크기 어떻게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거잖아. 수직거리로 측정해도 되고 수평거리로 측정해도 되고요. 수직거리로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무차별 곡선이 여기 보시면 여기를 선택하고 있었어요. 2점 이렇게 가상적으로 잡았습니다. 2점. 이게 이제 좀 난이도가 올라가면 직접 구하세요.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F점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다시와 F점 여기까지가 바로 보조의 크기가 되는 건데요. 오케이? 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조를 해줬어.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 보조를 해줬어. 소득 보조. 소득 보조를 해줬어요.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산선이 직선으로 표시하면 이만큼 평행하게 이동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선택점이 어떻게? 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길 선택하게 됩니다. 자,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돼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니까 요 점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핑크 색깔은 소득 보조를 해줬을 때인데 이전에 비해서 효용이 어떻게 돼?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동일한 금액만큼을 다시 소득 보조를 해줬는데 금액은 똑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게 아니라 효용은 어떻게 됩니까? 효용은 이전보다는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 가세요? 거기 보시면 얘가 i의 제로고요. 핑크 색깔이 i의 2예요. i의 2예요. 그냥 얘가 i1. 그러면 효용이 감소해서 i 제로보다는 작아지는 거죠. 효용의 크기가 i2 이렇게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책으로 다시 가볼게요. 자, 148페이지 거기 보시면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그림에는 어떤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을 담배와 기타 상품 사이에 적절하게 나눠서 효용 극대화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선분 A, B 사이에서 담배세가 부과되기 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예산선인데요. 그때 소비자는 여기 X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소비자에게 담배세를 부과하기만 하고 소득 보조를 해주지 않으면 예산선은 여기서는 하얀 색깔로 이렇게 변화하게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효용이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 소비자가 낸 세금을 다른 상품의 단위로 표시하게 되면 거기 선분의 길이가 나타나는데 요게 바로 보조 금액이라니까요. 요게 보조의 크기예요. 색깔이 잘 안 보입니까? 요게 보조의 크기야. 보조의 크기는 동일한 크기만큼 맞춰야 되니까 담배세 세금을 부과한 다음에 사람들이 담배를 피해서 확 줄어들었는데 그 다음 마음대로 쓰세요 하고 동일한 금액의 보조를 해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 부담의 크기가 이거라고요. 오케이. 자, 다음 단락 볼게요. 이제 정부가 소득 보조를 해준다는 것을 그림에 반영할 건데 보조금의 크기가 그가 낸 세금의 크기와 동일하게 일치한다. 그쵸? 이게 세금의 크기고 세금의 크기. 오케이? 요거랑 동일하게 보조의 크기를 맞추는 거야. 보조금의 현금 보조죠. 여기서는 현금 보조의 크기. 그러니까 세금 거두는 거랑 보조금의 크기는 똑같은데 방식을 가격 할인이죠. 이때는 할인 반대, 가격 보조 반대야. 가격 효과로 나타내는 세금 부과하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보조해 줄 때 그걸 동시에 작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걸 봅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정부가 소득 보조해 준다는 걸 그림으로 나타내는데 거기 나와 있는 요 크기만큼 보조는 동일하게 하면서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합니다. 위에서 6번째 줄 보이시죠? 소득 보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예산선이 평행하게 이동하게 되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이게 정상제이기 때문에 담배 소비량이 증가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상태보다는 줄어들게 되는 거, 이전보다는 소비량이. 자, 마지막 단락 볼게요. 자,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경제학의 말이 사실인 것을 입증한 셈인데 담배세를 부과하고 소득 보조를 해줌으로써 생계비 부담이 거기 보시면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담배 소비량만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분명하게 나타나요. 왜냐면 담배 소비량이 여기 보시면 이전에 비해서 이렇게 X가 담배잖아. 담배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X제 담배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효용도 감소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효용 수준이 이전에 비해서 더 낮아지게 돼요. but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용도 감소하게 돼요. 자, 그래서 150페이지 거기 세 번째 줄 볼게요. 경제학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이 없어요. 이와 같이 효용 감소는 담배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서 치른 대가에 해당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오, 담배 소비량도 줄이게 되면서 여기 저소득층 생계비 부담을 주지 않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고 효용은 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현시선호 이론 들어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